JPA 쿼리 크리에이션 그 프로젝트 만들지는 않았죠. 여기 JPA 예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어, 그 프로젝트 만들다가 에러가 나네? 일단은 뭐 지우고 다시 만들어 봅시다. 지울 때 이거 체크하고 지워야 완전히 삭제되고, 이거 체크. 오케이. 지우고 다시 만들었으니까 성공을 했고, 이게 뭔가 다운로드 받는 도중에 에러가 났던 모양이에요. build.gradle 파일 수정하고 나서는 언제나 리프레시 그래들 프로젝트 꼭 해줘야 되고,
코드를 봅시다. 디파트먼트 엔터티, 스튜던트 엔터티, 뭐 새로울 게 없고, 스튜던트 리파지토리.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한 JPA 쿼리 크리에이션, 그 메소드 이름 규칙에만 맞게 메소드 이렇게 선언만 해주면 구현은 자동이에요. 그래서 SQL 구현할 필요도 없고 이름 규칙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find by 혹은 find all by, all을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all. 근데 by는 빼면 안 돼. find by도 좋고 find all by도 좋고. 물론 한 명만 줘야 하는데 all 넣는 것은 안 되지. 하나만 줘야 하는 거니까. 이게 목록을 줘야 할 때는 find by 해도 좋고 find all by 해도 좋고. 일단 by 뒤에 by는 무조건 꼭 있어야 돼. by 빼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회 조건. 속성명을 적으면 돼요. name 속성으로 조회하겠다. 그러면 조회할 값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지. 이 변수명은 안 중요해요. 메소드 이름만 중요하지 변수 이름은 하나도 안 중요해. 얘도 find by name인데 start with 앞부분만 일치. 그 다음에 find by department name. 디파트먼트 속성이 있고 디파트먼트 속성의 name 속성. 변수명은 안 중요해요. 뭐 이거 여기를 디파트먼트 네임이라고도 해도 되고 그냥 네임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S라고만 해도 돼. 변수 이름은 하나도 안 중요해. 마찬가지로 find by department name start with 앞부분만 일치. 그 다음에 정렬 order by 하고 속성명 적어주면 그 속성 값으로 정렬을 해요. 조회 조건이 없으니까 여기 조회 조건 값도 여기 없지. 조회 조건이 없어도 이 by 빼먹으면 안 돼. by는 꼭 있어야 돼요. 언제나. 조회 조건이 없더라도 by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렬일 경우에는 끝에다가 속성명 뒤에다가 DSC 붙여주면 내림차순 정렬. 그 다음에 조회 조건도 있고 정렬도 할 거라면은 find by department ID. 디파트먼트 ID. 디파트먼트의 스튜던트의 디파트먼트 속성이 있죠. 그 디파트먼트 속성의 ID 속성으로 조회하겠다. 그 다음에 조회 결과 정렬 order by name DSC. 이 name은 당연히 학생의 name이죠. 지금 학생 스튜던트 엔터티니까 이 속성들이 스튜던트에서 출발해요. 스튜던트의 디파트먼트 속성, 디파트먼트의 ID 속성. 얘도 스튜던트에서 출발하니까 스튜던트의 name 속성. 이름 규칙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주 필기시험 보죠. 다음 주 수요일 이 메소드 이거 손코딩이 필기시험 문제예요. 중간 점수 없고 정확하게 뭐 알파벳 뭐 대소문자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고 중간 점수 없어요. 그리고 이 수준의 문제 필기시험 문제는 당연히 나오고 변별력을 위해서 요 수준이 아니고 위에 지난 시간에 여기 뭐 자세히 여기 나오죠. 이름 규칙 이런 거 또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조회 조건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and or. So find by last name and first name. 지금 이 예제는 student entity가 아니라 person entity야. 이게 person repository를 예를 든 거예요. So find by last name and first name. 그러면 조회 조건이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여기도
조회 조건 값이 두 개지. 그래서 last name도 일치해야 되고 first name도 일치해야 되고 and or도 돼요. find by last name or first name. 자, last name이 일치하거나 or first name이 일치하거나 and or. 그 다음에 숫자일 경우는 일치하는 거 말고 크다 작다로 비교할 수도 있어야지. find by age less than. 이 값보다 less than이니까 작은 거죠, 작은 거. 그 다음에 greater than, 큰 거. 아, 참. 그 지난주 그 구현시험에 그 내가 미처 설명 못한 부분이 있는데, 타임리프 지시자에서 예를 들어 지난주에 이런 거 구현해야 됐었죠. 그 해보자. 이거 지난주에 구현시험 이렇게 목록 이거 구현해야 됐었죠. 그 다음에 이게 타임리프 변수라고 그랬죠. 타임리프 변수. 이 학생 목록에 있는 값 하나하나 이 변수에 꺼내서 반복 출력하는 거죠. 자, 이 변수 이름으로 그 쓸 수 없는 그 예약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바라면 인티저 변수나 뭐 스트링 변수로 뭐 A에다가 3을 대입 이건 되는데 이거 돼? this를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혹은 또에다가 뭐 자, 이건 컴파일 에러지. 왜냐면 this, 뭐 for 이런 건 그 반복문에서 사용하는 for는 반복문에서 사용하는 키워드고 this는 자바 객체에서 사용하는 그 키워드잖아. 이런 if, for 이거 int도 키워드야. int도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죠. 이런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키워드. 이건 자바 문법이고 이건 타임리프, 자바가 아니라 이건 타임리프예요. 확장자가 HTML이잖아. 자바가 아니라. 타임리프 문법에 그 키워드에 뭐가 있냐면은 그 LT, GT, LTE, GTE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less than, greater than, less than, equal, greater than, equal. 이게 비교연산자예요. 어떤 스크립트 종류의 언어에서 비교연산자를 등호가 아니라 이런 LT, 작다, GT, 크다, LT,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그냥 이거지. 요거. 자바라면 이런 기호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런 기호가 더 익숙하지. 그런데 미국 사람은 이런 수학 기호보다 이런 영어 단어가 더 익숙하대. 그래서 굉장히 쉬운 사용법을 추구하는 스크립트 언어에서는 미국 수학 기호를 어려워하는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은 수학 기호보다 영어 단어가 훨씬 익숙하고 쉬우니까 그런 언어들은 이런 작다, 크다, 이 기호를 어려워하는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비교연산자로 사용해요. LT, GT, LTE, GT 이런 비교연산자를 사용하는 아주 쉬운 사용법을 추구하는 그런 스크립트 언어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LT, GT, LT, GT 기억해 두기 바라요. 또 HTML에서 그렇지. HTML에서 이런 문자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거 사용하잖아. HTML에 이걸 HTML에 어떤 특수 태그예요. HTML에서 이런 문자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요걸 사용해야 돼요. 이 LT, GT도 마찬가지로 요 단어예요. less than, greater than. 자, 그래서 지난주 그 구현 시험에서 그 GT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쓰면은 타임리프에서 에러가 났을 거예요. 타임리프에서 이런 단어, 이건 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오케이, 되돌아와서 여기도 이 JPA 쿼리 크리에이션 여기서도 메소드 이름이니까 영어 단어를 써야지. 그래서 비교연산자가 less than, greater than, less than equal, greater than equal이에요. 그래서 이 조회 조건 ag, 그러니까 less than 이런 걸 빼버리면 find by ag 이러면 똑같은 걸 찾는 거야. find by ag까지만 있으면. 근데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큰 거, 작거나 같은 거, 뭐 이런 걸 하려면 이렇게 less than, greater than 이런 걸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SQL에서 이건 SQL에서도 그래요. from student where 폰 값이 널인 학생을 찾고 싶을 때 이렇게 조회하면 안 돼요. 못 찾아. 널은 비교연산자로 하면 무조건 false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못 찾아요. 무조건 false야. 어떤 필드 값이 널인지 아닌지 비교할 때는 is null이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SQL에서도. 이 문법이 함수야 이거? is null 붙이면 안 되고 is null 이렇게 떼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기 바라고. 자, JPA 쿼리 크리에이션 메소드 이름 규칙에서도 age 값이 null인지 할 때는 이 문법과 마찬가지로 is null을 사용해야 돼요. age is null 또는 not null 이렇게. 그래야 되지. null 값을 이런 식으로 비교연산자로 null인지 아닌지 비교연산자를 사용하면 무조건 다 false야. true가 안 돼요. 비교연산자에 null이 나오면 무조건 다 false예요. 오케이, 그 정도. 자, 나머지는 뭐 내가 읽어서 설명해 줄 필요 없으니까 쭉 읽어보세요. 지금 다 설명 안 했지만 그 필기시험 변별력을 위해서 요 부분 요런 거 나올 수 있어요. 필기시험 문제. 뭐 별로 어렵지도 않으니까 읽고 기억해 두기 바라고. 오케이. 자, 그다음 뭐 컨트롤러 특별할 거 없어요. 그냥 방금 그 구현이 아니라 선언한 일이지. 그 스튜던트 리포지토리에 더 선언한 그 메소드들 호출해서 조회하는 거야. 조회해서 그 모델 애트리뷰트에 이렇게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모델 애트리뷰트의 조회 결과를 넣어서 스튜던트 리스트 뷰에 전달을 하죠. 뭐 다
대부분 아는 기능이고, 설명할 만한 부분은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인데, 여기 스튜던츠라고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을 다 스튜던츠로 통일했어요. 왜냐하면 뷰를 하나만 사용할 거예요. 스튜던트 리스트라는 뷰 하나를 전부 다 이건 URL이지. 스튜던트 테스트 1 URL, 스튜던트 테스트 2 URL. URL은 이 액션 메소드마다 URL은 당연히 다 달라야 돼. 스튜던트 테스트 1부터 스튜던트 테스트 8까지 8개의 액션 메소드가 있는데, 이 액션 메소드들이 뷰는 다 똑같이 학생 목록을 어차피 출력할 거라서 스튜던트 리스트라는 뷰 하나를 다 똑같이 사용해요. 똑같은 모양의 뷰를 출력할 건데 똑같은 모양의 뷰를 여러 개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지.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다 똑같이 사용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뷰가 다 똑같기 때문에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도 다 똑같아야 돼요. 스튜던츠. 그런데 뭘 주목해 봐야 되냐면 스튜던츠인데 얘는 학생 목록이 아니라 학생 객체 하나잖아. 그래도 돼요. 학생 객체 하나여도 뭐가 되냐면, 자, 이제 그 똑같이 이 액션 메소드들 8개가 공유하는 스튜던트 리스트 이 뷰를 보면 여기 스튜던츠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 이 학생 목록에서 학생을 하나씩 꺼내서 반복해서 출력을 하죠. 그런데 이게 학생 목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학생 한 명일 수도 있다라는 거. 왜? 여기 테스트 1 액션 메소드, 여기 테스트 1 액션 메소드는 학생 목록이 아니라 학생 한 명이야. 학생 한 명을 스튜던츠라는 이름으로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학생 한 명인데 스튜던트 리스트, 자, 이게 학생 한 명이어도 에러가 안 나고 잘 실행이 돼요. 여기 테스트 1 액션 메소드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 스튜던트 테스트 1 액션 메소드가 호출됐죠. 학생 한 명 제대로 출력됐지. 이렇게 에러가 아니고 학생 한 명이 학생 목록이 아니라 학생 한 명이 스튜던츠라는 이름으로 전달됐을 경우도 이렇게 잘 타임리프가 에러 안 내고 에러 발생하지 않고 잘 출력이 된다라는 거. 좀 관대한 거죠. 자, 그래서 학번으로 학생 한 명 조회, 그다음에 뭐 이름으로 조회. 그건 학생 이름 start with 앞부분 일치, 이름이 2로 시작하는 학생들만 조회. 테스트 3. 테스트 4는 학과명으로 조회하기. 테스트 5는 학과명인데 앞부분 일치. 소로 시작하는 학과명. 소속 학생들. 뭐 등등. 뭐 다 잘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index.html을 봅시다. 원래 URL에 한글 문자를 사용할 수 없어요. 원래 안 돼. 그래서 URL의 한글은 이런 식으로 인코딩 되어야 해요. 이걸 URL 인코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URL 인코디드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임이 쿼리 스트링, URL의 요 쿼리 스트링 값이 한글일 경우는 이렇게 인코딩 되어야 돼. 그런데 요즘 웹브라우저는 관대해서 URL의 한글 문자 사용을 허용해요. 한글 문자를 이렇게, 원래는 인코딩 되는 게 맞는데 인코딩 안 하고 그냥 한글을 직접 넣어줘도 웹브라우저들이 관대해서 허용해. 대신 웹브라우저가 서버로 URL을 보낼 때 그때는 규칙에 맞게
이렇게 사용자는 그냥 편하게 한글로 URL을 입력했지만 웹브라우저가 자동으로 URL을 이렇게 인코딩해서 서버에 전송을 해요.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인코딩 된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소스 코드에는 그냥 여기 한글로 최하은 한글로 소프트웨어공학과 이렇게 그냥 한글로 그냥 인코딩 안 하고 편하게 구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공학과 이걸 클릭을 하면 URL에 이렇게 구현한 그대로 여기 쿼리 스트링 값 소프트웨어공학과라고 한글이 그냥 보이죠. 그렇지만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고 확인해 보면 여기 인코딩 되어 있죠. 웹브라우저가 인코딩 자동으로 해준 거야. 자동으로 인코딩 해줬지만 사람들 보기 편하게 그냥 한글로 보여줄 뿐이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인코딩 된 거예요. 웹브라우저. 그렇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인코딩 된 형태로 붙여넣어지죠. 오케이. 그 다음에 URL의 쿼리 스트링 네임하고 리퀘스트 파라메타 이름하고 일치돼야죠. 그래서 URL에 붙어 있을 때는 쿼리 스트링 네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서버에 전달될 때는 리퀘스트 파라메타라고 불러요. URL에 붙어 있을 때만 URL의 일부분의 이름이 쿼리 스트링이고, 뭐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거야. 식당에서 일할 때는 주방장이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지.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URL에 붙어 있을 때는 쿼리 스트링이야. 쿼리 스트링 네임, 쿼리 스트링 값. 그런데 그게 서버로 전달되면은 거기서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자,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자, 이건 URL에 이건 URL이잖아. URL이니까 이 쿼리 스트링의 이름은 DN이고 값은 소프트웨어공학과죠. 쿼리 스트링이죠, 이건. 그런데 이 URL을 클릭을 하면 그러면 이 URL이 서버에 요청이 되죠. 서버에 이 URL이 전송이 되고 그러면 서버가 저 URL과 쿼리 스트링을 받지. 서버가 받을 때는 저걸 쿼리 스트링이라고 안 부르고 서버에서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쿼리 스트링, 즉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받는 코드는 어디에 있냐면 누가 받냐면 스튜던트 테스트 포 액션 메소드가 받지. 스튜던트 테스트 포 액션 메소드를 보면 여기서 받아. 스튜던트 테스트 포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이렇게 받죠. 자, 이름이 일치해야 돼. 뭐 이게 그 이름이죠. 그래서 아까 쿼리 스트링의 이름도 DN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받을 때는 리퀘스트 파라미터야.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도 DN이야지. 변수명은 안 중요해. 여러 번 얘기하지만 변수명은 안 중요해요. 자바를 컴파일하면 변수명은 사라져. 사라지는 변수명이 뭐가 중요해? 요 DN이라는 요 이름이 일치해야 돼요.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못 받고 아마 이 경우는 요 디폴트 값을 여기 리퀘스트 파람 여기에다가 디폴트 밸류를 적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required false 디폴트 밸류 뭐뭐뭐 이렇게 선언하면
디폴트 밸류를 이렇게 적어주면 쿼리 스트링에 dn이라는 쿼리 스트링이 없어도 리퀘스트 파라메터에 dn이라는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없어도 에러가 아니야. 디폴트 밸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처럼 디폴트 밸류를 안 적어줬을 경우에 리퀘스트 파라메터에 dn이라는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없다. 그러면 에러가 나요. 어떤 에러가 나냐면 자, 여기 URL에서 이 쿼리 스트링 부분 dn은 소프트웨어공학과 이 부분을 지워버립시다. 지워버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에러가 나. 자, 무슨 에러가 났냐면 400번 bad request. 리퀘스트에 뭔가 잘못됐다. 뭐가 빠졌다. 잘못됐다. 400번 bad request가 발생해요. 그리고 당연히 dn은 이라는 걸 오타를 내. 뭐 dm이라고 이름이 잘못됐어. 그 경우도 당연히 똑같이 dn이라는 이름은 없으니까 400번 bad request 에러가 나죠. 그렇지만 이렇게 디폴트 밸류 이렇게 적어주면 에러가 안 나요. 디폴트 밸류를 사용하겠죠. 쿼리 스트링에 dn이 없으면. 예상 문제예요. 다음 필기 시험도 요거 나오고 요런 문제 JPA 쿼리 크리에이션 마지막 구현 시험에도 나와요. 그래서 꼭 이 기능 잘 공부해 두기 바라고. 자, 그 다음 그 고급 주제 JPA 마이바티스 고급 주제로 넘어가서 마이바티스 리절트 맵 기능을 살펴봅시다. 스튜던트2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수강 테이블이 있어요. 수강 테이블. 이게 그 어떤 한 학생이 어떤 한 렉처를 수강하는 여러분이 수강 신청할 때 어떤 강의 하나 신청해서 신청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나 신청할 때마다 이 수강 레코드가 하나씩 생기는 거야. 어떤 한 학생이 어떤 한 강좌를 수강 신청했다. 그럼 이게 하나 생겨요. 그래서 여기 포린 키가 스튜던트 아이디, 렉처 아이디 두 개가 있죠. 이 스튜던트 아이디, 어떤 한 학생이 렉처 아이디, 어떤 한 강좌를 수강 신청했다. 그 다음에 여기 repeated, 이거 재수강 여부 true false고 true false인데 거의 대부분의 DB에서는 데이터 타입에 불린 타입이 없어요. true false를 거의 대부분의 DB가 그냥 tiny int, 한 바이트짜리 정수로 true false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 tiny int, 한 바이트짜리 int죠. 그래서 이게 1이면 true고 0이면 false야. 그래서 tiny int도 int니까 이 값을 읽을 때 인티저로 읽으면 0, 1이 읽혀요. 그런데 불린으로 읽으면 true, false로 읽혀요. cancel, 수강 취소 여부, 뭐 grade, 학점, 뭐 이런 수강 테이블이 있고, 자, SQL로 조회를 하면 수강 테이블하고 스튜던트 테이블하고 이렇게 조인하고 또 렉처 테이블하고도 조인하고 그래야 이렇게 조인을 해야 학번하고 학생 이름은 스튜던트 테이블하고 조인해서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강좌명은 렉처 테이블하고 조인해서 렉처 테이블에서 강좌명 뭐 연도 학기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조인을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한 학생이 어떤 강좌를 수강했다라는 걸 이렇게 조회할 수가 있죠.
조회 결과 칼럼. 보통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무 가면 굉장히 조인할 일이 많아요. 실무에서는 테이블들도 아주 많고, 적어도 테이블이 몇십 개고, 보통 좀 큰 DB는 몇백 개야. 우리 학교 학사 시스템도 테이블이 몇백 개예요. 그래서 뭔가 조회할 때 조인할 일이 무척 많아요. 테이블 보통 뭐 서너 개 이상 한꺼번에 묶어서 조인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도 그래요. 지금 어떤 학생이 어떤 강좌로 그 수강하고 있는지 목록을 뽑으려면 수강 테이블, 렉처 테이블, 스튜던트 테이블을 이렇게 세 개를 조인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회했어요. 그러면 조회 결과 칼럼. 수강 테이블에서 이러한 칼럼이 지금 출력됐고,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학번과 이름, 렉처 테이블에서 그 강좌명, 연도, 학기가 이렇게 조회됐어요. 그래서 조회 결과가 여러 테이블에서 다 이렇게 긁어 모아서 이렇게 조회된 거죠. 이 조회 결과를 채울 DTO 클래스를 만들어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MySQL 뿐만이 아니라 다른 DB도 대부분 그래요. True, False Field 타입은 불린 타입이 대부분 DB에 없어요. tinyint에 1, 0으로 저장한다. 이게 한 바이트 정수예요. 그래서 tinyint도 int니까 인티저로 읽어와도 돼요. 그러면 0, 1이 읽혀지고 불린 타입으로 읽어오면 true, false가 읽혀지고. 자, 마이바티스 7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마이바티스 프로젝트니까 그래들 프로젝트로 하지 말고 메이븐 프로젝트로. 뭐 마이바티스 프로젝트도 그래들 프로젝트로 해도 되긴 하는데 메이븐이 잘 어울려. 보통 마이바티스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메이븐 프로젝트일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옛날 기술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 그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드디어 벌어졌네. 그 스프링에서 마이바티스를 저렇게 권장하지 않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스프링에서 마이바티스를 권장하지 않는다. 즉 스프링에서는 마이바티스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드디어 스프링 부트 3.5에서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가 비활성화가 됐네. 이제 권장하지 않는 스프링 부트도 이제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SQL 그룹 밑에 내려가 봐도 당연히 여기도 비활성화돼 있지. 그래서 아직은 3.5부터 비활성화됐기 때문에 3.4.6을 선택하고 하면 활성화가 다시 되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 안 남았어. 왜냐하면 지금은 3.3.12가 가장 옛날 버전인데 이게 6개월 전만 해도 3.3.5가 최신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후면 적어도 1년 후면 3.5가 제일 아래로 내려가고 3.6, 3.7이 최신 버전이겠지. 3.4점대가 이 목록에서 사라지겠죠. 한 6개월 후면. 1년 후, 적어도 1년 후면. 그러면 이 강의에서도 마이바티스를 완전 빼야 되나? 그래야지 뭐. 이 목록에서 3.4점대가 완전히 사라지면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를 체크 못하고 그러면
굳이 마이바티스를 강의할 필요가 없는 때가 되는 거죠. 한 내년쯤에는 마이바티스 강의 빼야겠네. 아무튼 그래요. 자, 아무튼 3.5는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 체크 못하니까 3.4.6을 선택하고 체크하면 됩니다. 자, 여기 실행을 했는데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났으면 여기 웹브라우저 화면 여기보다도 여기가 좀 더 색깔이 칠해져 있고 링크도 있어서 읽기가 쉬워요. 이렇게 에러가 났을 때
그 제일 마지막, 이 목록에서 제일 끝으로 내려온 다음에 이 마지막 에러가 중요해요. 마지막 에러에서 뭘 보냐면은 첫째, 여기 올라가 보면 여기 그 에러 익셉션 클래스가 보이고 그 옆에 익셉션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이걸 먼저 봐야 돼요. 템플릿 인풋 익셉션이고 여기 패키지명도 잘 봐요. org 타임리프 익셉션. 타임리프에서 에러가 났다는 얘기지. 패키지 여기 에러 여기 패키지 이름에 타임리프라고 써 있으니까 타임리프에서 뭔가 에러가 났고 여기 패키지명을 보니까 그다음에 무슨 에러인지 메시지를 읽어보면 에러 리졸빙이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리졸빙이 뭔가 찾는 거 그걸 resolve라고 해요. 에러 리졸빙 템플릿을 resolving 찾다가 에러 났다. 어떤 템플릿 수강 리스트 못 찾겠다. 타임리프 수강 리스트 타임리프 파일 못 찾겠다라는 에러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럼 보나마나 파일명이나 폴더명에 오타가 났겠지. 그러니까 못 찾지. 여기 바로 오타가 난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 에러 메시지를 주의 깊게 봐야 그 뭔가 이런 실수한 걸 금방금방 찾아서 고칠 수 있어요. 구글링부터 하려고 하지 마. 구글링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에러 메시지를 봐요. 에러 메시지만 보면 어디에서 무슨 에러가 났는지 대부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올라가서 이 조의 결과 요거 그 어떤 학생이 어떤 강좌를 수강했다. 요 조의 결과 요 SQL 이 조의 결과를 이렇게 지금 조회에서 출력하는 그런 간단한 구현이고 조회 결과 컬럼 조회 결과 컬럼이 수강 테이블에서 저러저러한 필드들 스턴트 테이블에서 저러저러한 필드 렉처 테이블에서 저러저러한 필드들을 조회해 와서 조회 결과 조회하는 코드는 마이바티스로 구현했으니까 마이바티스 매퍼죠. 여기 마이바티스 매퍼의 그 SQL 그리고 조회 결과는 수강이라는 DTO에 채울 거예요. 수강 DTO를 보면 얘네들이 그 수강 테이블의 필드들이고 요건 스턴트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고 이건 렉처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예요. 실제 풀잭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색해져요. 이게 수강 DTO인데 수강 테이블의 필드는 요거 6개고 그 다음에 다른 테이블의 필드들 얘네들은 다른 테이블이지. 스턴트 테이블과 렉처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죠. 이게 5개야. 6대5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런 기능 저런 기능 구현하다 보면 여기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름만 수강 DTO지 잡다한 그 이것저것 조인할 게 엄청 실무에서는 여기저기 조인할 일이 많기 때문에 조인해서 가져온 필드들을 하나하나 여기다 추가하다 보면은 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져. 그래서 이게 과연 수강 DTO 맞냐가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지. 뭐 약간 비유를 하자면 처음에 대학을 만들 때는 무슨 여대라고 만들어 놓고 남학생 입학을 허용했더니 그러고는 한 10년, 20년 지났더니 정작 여학생 수보다 남학생이 훨씬 많은 거야. 근데 여전히 학교 이름은 무슨 여대래. 말이 안 맞잖아. 이상하잖아. 여대라는 이름을 떼던지. 그럼 이거 수강이라는 이름을 떼면 그럼 어떤 이름이 적당하지? 적당한 이름도 없어.
이런 마이바티스로 프로젝트 할 때 흔히 벌어지는 이런 일들. 그래서 뭐 버그나 이런 건 아니야. 그냥 DTO 이름하고 정작 내용이 매우 어색해져요. 정작 수강 DTO라고 해놓고 수강 테이블에서 해당하는 필드는 6개 뿐이고 수강 테이블이 아닌 다른 테이블의 필드들이 한 10대 개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부분도 봐주세요. 이 스튜던트, 수강 조회한 거에 수강 테이블에 리피티드 속성이 있고 캔슬 속성이 있죠. 이게 재수강 여부 true false고 철회 여부 true false죠. 그래서 이게 true면 재수강이라고 출력하고 false면 아무것도 출력 안 하고 캔슬이 true면 여기 철회라고 출력하고 false면 아무것도 출력 안 하고 이 부분도 잘 봐두세요. 자, 이렇게 구현해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 DTO 클래스 이름이 수강인데, 정작 수강 테이블하고 관련 없는 다른 조인에서 가져오는 다른 테이블의 속성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일이 프로젝트 하다 보면 이런 애매한 DTO 클래스들을 매우 많이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에러나 버그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렇죠. 논리적으로 정의된 느낌이 아니지. 해결책은 뭐가 없느냐? 그게 마이바트 리저트 맵이에요. 오케이.